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진양철 회장은 자신의 큰아들이 초밥 장인을 어렵게 모셔왔다며 생색을 내자 초밥을 만들고 있던 주방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방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이내 진양철 회장은 320개다 320개라며 본인이 자문자답합니다. 그리고선 앞으로 가벼운 식사를 할 때는 밥알의 개수를 좀 줄이라는 충고까지 덧붙입니다. 이 짧은 장면만으로 그가 가진 카리스마와 압도감이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이 장면은 진양철 회장이 드라마에서 내뱉는 첫 대사입니다. 픽션으로 보였던 이 장면은 사실 실제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유명한 일화로도 알려졌습니다. 당시 삼성그룹의 임직원들이 신라호텔에 모여 점심 약속이 있던 날, 신라호텔 조리부장으로 이름을 날리던 30대의 젊은 조리부장 이병환 씨는 본인의 초밥에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이 부장이 초밥을 내놓자마자 초밥 한 점에 밥알이 몇 개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당황한 이 부장이 그 자리에서 밥알을 하나씩 세기 시작했고 320알이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이병철 회장은 낮에는 밥으로 먹기 때문에 320알이 좋고 저녁에는 술을 곁들여 안주로 먹으니 280알이 적당하다. 오늘같이 술을 곁들인 자리에서는 280알로 해라라며 이 부장에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드라마 진양철 회장의 성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었던 이 장면이 사실은 이병철 회장의 실제 에피소드였던 것입니다. 드라마 속 순양그룹의 진양철 회장은 방송 첫 화부터 한 인물과 매우 유사하다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입니다. 검은색 반뿔테 안경, 딱 맞는 맞춤 정장, 전형적인 경상도 사투리와 자동차, 독서, 붓글씨를 좋아하는 모습까지. 드라마 속 진양철 회장과 이병철 회장이 유사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시청자들은 순양과 삼성의 공통점을 찾으려 혈안입니다. 벌써부터 드라마 속 순양가와 실제 삼성가의 인물들을 비교하는 콘텐츠들이 수두룩합니다. 진양철 회장을 비롯하여 진양철 회장의 아내인 이필옥은 실제 삼성 이병철 회장의 아내 박도를 여사, 삼성의 2대 회장인 이건희 회장의 오른팔 이학수는 진양철의 오른팔 이항재, 이건희 회장의 큰딸이 부지는 순양가의 큰 손자 며느리 모현민 등 여러 인물들이 실제 인물들의 모티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와 관련한 에피소드, 서울대 법대와 관련한 에피소드 등 꼭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유사한 에피소드들이 삼성가의 이야기에서 가져왔음을 애청자들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드라마가 끝을 향해 달려갈수록 드라마 속 순양그룹이 삼성그룹을 모티브로 한다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이건희 컬렉션이 등장했습니다. 작중 순양그룹이 삼성그룹을 모티브로 한 게 아니냐는 그동안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2022년 12월 15일 고정민 홍익대 문화예술경영학 전공 주임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림을 잘 아는 사람은 삼성그룹이 드라마 모티브라는 걸 알 것이라며 이건희 전 회장이 미술품을 많이 수집하고 있다는 기세상에 많이 알려져서 일반 사람들도 삼성그룹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은 전 삼성그룹 총수였던 이건희가 모았던 미술 수집품 모두를 일컫는입니다. 이 회장이 사망하자 그의 유족들이 국가박물관 등의 작품을 개정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의 성공에는 삼성이 있었습니다. 판타지 드라마라고 하지만 극중 진양철 캐릭터는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진양철은 이 회장처럼 정미소부터 시작해 순양을 대한민국 재계 1위로 올려놨으며 평소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모습까지 이 회장과 닮았습니다. 특히 11화에서 1월 오봉도와 신재현 작가의 호작도가 등장해 드라마 내 순양 모티브가 삼성이라는 게 확신해졌습니다. 1월 오봉도는 5개의 삼봉우리와 달 등을 소재로 한 병풍을 일컫는 말로 그중 1월 왓도 8곡병 작품을 현재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신재현 작가의 호작도는 조선시대 말에 제작된 까치호랑이 민화로 호랑이와 까치 모두 4마리씩 그려져 있습니다. 호작도는 이건희 컬렉션의 하나였으며 현재 삼성미술관 리움의 소장품입니다. 드라마에서 1월 오봉도와 호작도 모두 순양그룹이 운영하는 미술관장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삼성미술관 리움은 삼성문화재단에서 만든 사립미술관으로 이 회장이 자기 며느리인 홍나희 여사에게 미술관 운영권을 맡겼습니다. 극중 진양철의 손자 며느리 모현민도 홍 여사처럼 언론사 집안의 장녀였으며 진양철의 손자와 정략 결혼해 순양이 운영하는 미술관 관장을 맡았습니다. 이 화에서는 이건희 컬렉션이자 이중섭 작가 작품인 흰소와 황소가 등장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얼핏 보이기만 했던 황소와 다르게 흰소는 단독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흰소는 1970년 출판물로 세상에 알려졌지만 약 50년간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이후 범삼성가가 미술 작품을 개정하면서 다시 세상에 공개됐고 이건희 컬렉션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병식 미술평론가이자 전경희대 교수는 본지의 창작 시기로부터 30년이 훌쩍 지나서 이중섭 작가의 흰소가 드라마에 등장해도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병철 회장이 문화를 중요하게 여겼고 홍나희 여사가 미술을 전공했던 점이 연관되어 삼성이 문화예술진흥에 힘을 썼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벌집 막내 아들의 방영 초기부터 극중 순양그룹이 삼성을 모티브로 한 게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많은 네티즌들이 드라마 속 순양과 실제 삼성을 비교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세계적 기업에 맞서 반도체 사업에 도전하는 순양전자나 자동차에 대한 그룹 회장의 높은 관심과 그에 걸맞지 않게 신통치 못한 성적을 내다 결국 정리되는 순양자동차.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눈밖에 난 아들, 백화점 사업을 맡은 딸 등은 삼성 가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IMF 사태를 맞아 아진자동차를 인수하려던 순양그룹이 경쟁에서 패배한 뒤 청와대에서 빅딜을 타결하는 모습은 기아자동차 인수전과 그 이후 삼성과 대외 협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로 삼성은 1999년 기아자동차 인수전에서 현대에 밀린 뒤 대우그룹과 삼성자동차 대우전자를 서로 인수하는 논의를 했습니다. 이건 이전 삼성그룹 회장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직접 만나 합의를 이루는가 싶었지만 결국 빅딜은 무산되고 삼성자동차는 프랑스 기업 르노에 매각됐습니다. 원작 웹소설의 작가도 언론 인터뷰에서 순양은 전자, 대현은 자동차가 주력이니 삼성과 현대를 모델로 한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모티브는 실제 기업을 삼았어도 콘텐츠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각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작가도 대기업 오너 일가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려운 만큼 허구적인 내용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재벌과 뒷이야기가 웬만하면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에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은 재벌 총수 일가의 오너리스크를 관리하던 비서가 죽음을 맞이한 뒤 재벌가의 막내 아들로 회귀해 인생 2회차를 사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1980에서 90년대를 배경으로 87년도 대선, IMF 외환위기, 닷컴 버블 등 당시 국내외 경제 상황을 사실감 있게 녹여내어 호평을 받으며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의 14화 시청률이 26.9%를 기록하면서 올해 인기작이던 이상한 변호사 영우도 뛰어넘은 뒤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 중입니다. 16부작인 재벌집 막내 아들은 최근 14회가 종영하면서 총 3편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에 결말이 원작과 같아질지 다르게 흘러갈지 시청자들의 귀추가 주목된 상황입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